안녕하세요. 일본인들의 상당수는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다. 재테크하지 않는 일본인이라고 하는 게 이번 영상의 제목입니다. 저금리의 일본은 재테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초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재테크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철저히 급여소득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물가에 적응해 있고 쉽게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이 남는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재테크의 가장 최우선이 저축임을 아는 겁니다. 은행의 금리는 낮지만 저물가에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생활을 적응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안 쓰고 또 돈을 지키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의 일본인들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과거의 일본인들은 흥청망청거렸습니다. 여의도 부리고 씀씀이도 해뻤죠. 그런데 잃어버린 20년, 10년, 30년을 거쳐오면서 더 이상 일본인들은 그렇게 재테크에 큰 돈을 버는 것을 투자에 기대를 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도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외국에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오래오래 해외에서 머물면서 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일본에 있는 집은 월세 주고 해외에 거주하면 그걸로 되려 플러스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잘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러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은 한국에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본에서는 연인들이 동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수입이 적어서 출산하고 결혼하고 출산해서 가족을 꾸려나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이 일본인들의 소설을 보다 보면 일본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별까지 시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가정주부인 여성이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여성이 이제 남편과 같이 이제 되게 잘 나갈 때 집을 사요. 모기지론으로 한국 돈으로 한 4억 한 8, 9천 정도의 집을 사는 거죠. 근데 대출 이자까지 포함했더니 총 7억을 넘게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35년 상한이었는데 그 35년 상한을 다 마무리 지으려면 나이가 70세가 넘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로 비싸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집을 사서 모기지론으로 지내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 서서 그 집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집을 사는 순간부터 해서 되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죠. 44살의 남편이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밀려나게 되죠. 직장에서 밀려나고 자회사로 쫓기고 그러면서 월급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자회사에서조차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생활비가 수입이 일정치가 못하게 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갚기는커녕 그건 빚으로 고스란히 남고 생활비도 모자라서 또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빚지는 삶으로 계속 이제 몰락해 가는 거죠. 4억 8, 9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35년 동안 7억을 빚을 갚는데 그들은 실제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그 집을 처분하고 빚을 처분하고 좀 남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을 처분해도 남아있는 대출금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어이가 없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 일본의 소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서도 벌어질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 아, 함부로 집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함부로 30년, 40년짜리 모기지론 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품 경제 붕괴가 되면 상황이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돌아오면 지금 현재 한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저금리 3%, 4% 대출 받아서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2배가 된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출이자 원리금으로 200만 원 낸다면 좀 지나면 400만 원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지금 현재 전체 가구의 17%입니까? 18%입니까? 17%, 350만 가구가 빚쟁이라고 하죠. 4,600만 원 벌어서 원리금으로 4,500만 원 낸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 기준인 거죠.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4,500만 원 갚는 게 아니고 9천만 원 갚으면 그들이 버틸 수 있을까? 몰라가지고 무너지죠.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꽤나 무서운 얘기인데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본인들의 재테크를 믿지 않는 일본인 모습들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꽤나 힘들고 난감해지는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집이 넓으면 처음에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방비도 많이 들고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좁은 집을 대려도 선호하는 게 일본이 되어버렸죠. 그게 한국에서도 벌어질 일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빚은 절대로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빚을 잘못 연체하거나 하면 끝없는 독촉과 그 가산이자 부담으로 상상을 초월할 짐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일을 좀 잘하든 못하든 월급이 갑자기 반토막 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들은 전혀 다르죠. 이번 달이 좋았다고 해서 1,000이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라는 장담을 아무도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내몰려서 대부업체, 사채 대출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인생이 맛이 가는 거죠. 파산 신청해야 되나, 야반도주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나이 들어서 삶의 후반에 궁지에 몰리면 그만큼 지옥이 없다라는 거죠. 젊을 때는 힘들고 땀 흘리고 개고생해도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나아져야 되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더 안 좋아지면 정말 말년에 그만큼 불행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잘못하면 삶이 그냥 망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도 꾸리고 집도 사고 미래도 밝아지기를 바라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냥 망가진다라는 거죠. 집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생기면 집이 온전해지기 어렵죠.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의 대출을 끼고 있으면 그냥 삶은 끝장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좀 못하는 규모가 좀 적고 외곽에 좀 흐름한 집을 살더라도 빚이 없으면 그래도 소비할 수 있고 외식할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고 씀씀이를 좀 조절을 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마실 수도 있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맥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얘기 나누며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빚을 지고 있다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빚을 지면 그로 인한 빚의 굴레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 몰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앞으로 원자재, 물가 폭등 이 몇 년 동안 될 거죠. 미국도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죠. 한국도 물가 때문에 감당을 못할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물가 폭등이 전 세계 그리고 한국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절대 쉽지 않다.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길을 대처 방안을 차려야 되죠. 근데 꽤 힘들고 꽤 어렵고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을 진다. 빚을 지고 생활비가 없다. 돈이 없다. 빚쟁이다. 라는 건 야반도주해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자살해야 되고 가족을 팔아먹어야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일들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겠죠.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여유가 없어집니다. 왜냐? 삶이 안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이 되면 2.5%, 3%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되면 5%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삶이 많이 어려워진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잘 극복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연구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은행의 채권을 30년짜리를 사놓으면 5%짜리 7%짜리를 사놓으면 나중에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신한은행이다 하나은행 이런 데서 5%짜리 은행 연구체가 나온다고 하면 매수할 것을 사놓는 것을 검토해라는 얘기가 있네요. 왜냐? 한국도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일본처럼 저금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지금 미리 신종자본증권 우량은행의 연구체를 사놓으면 시간이 축적해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금리가 연동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한국을 사는 우리가 또 미래를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준비해 놓는 길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겠지만 꽤나 쉬운 상황은 열리지 않는다.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되게 궁지로 내몰리게 될 거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일본인들을 보며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